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팬이 많은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하루 오후 동안에 긴박하게 움직여서 두 곳, 서울과 수원에서 한 곳씩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게 좀 그렇습니다. 판세가 짱짱해지면서 새누리당이 여지껏은 좀 앞서가는 분위기였는데 좀 변화 어느 정도 있겠죠? 아무래도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큰 변화? 예. 지금까지는 사실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거의 이제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러게요. 그런데 어제까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좀 지지부진한 듯 하던 이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 또 정의당 노회찬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가 오후 3시죠. 기동민 후보가 전격 후보직 사퇴를 선언을 하면서 네. 이 노회찬 후보로 이제 사실상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1대1 맞대결 구도가 됐고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동작을 지역이 사실 야권한테 꽤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그 선거를 치르기에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야권에게는. 네, 그렇죠. 그래서 판 자체는 지금까지 이 새누리당이 일방 우위를 보였던 구도에서 좀 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제 6일 남았는데요. 네. 적지 않은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퇴 타이밍이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인 21일쯤에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많이 교육과 학습, 사전 학습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6.4 선거 경기도 성남시장 이런 데서도 나왔지만 의외로 사표가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것들을 조금. 제가 동작을 유권자이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예. 좋은 데 사시네. 그거 좋지 않습니다. 이 전셋값이 2년 새 거의 2억 원 가까이 오르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요? 안 믿기시죠? 실제로. 그러니 정말 서민들 못 살겠다. 응?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서울 동작을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기가 좀 앞당겨졌었더라면 누구로 단일화됐든 네. 그렇다면 이제 야권이 좀 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이 무능과 무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커지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대표가 과연 지금 제1야당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자질이 있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야, 우리 양 기자 세네. 응? 이번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공을 계속 이 기동민 후보 쪽에 떠넘기지 않습니까? 기동민 후보 입장에서는 광주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한 이튿날 전략공천 얘기를 듣고 이 노를 의견 표명을 했음에도 이제 전략공천 발표가 나면서 이제 왔고 또 이 486 동지이기도 한 이호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사실 반발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운신의 폭이 좀 좁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럴수록 사실은 당 차원에서 뭔가 이 좀 큰 판에 이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이것이 또 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도 기동민 후보가 당 지도부하고는 상의 없이 결국 후보 사퇴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당 대표들이 내놓은 입장이라는 게 뭐였어요? 개인적으로 고심이 많았을 거고 야당의 그러니까 새누리당 심판을 위한 기동민 후보의 결단을 존중한다. 이런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아니, 당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무슨 정치평론가가 말하는 것 같네요. 당대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지상공 재보궐선거 성적표가 전체적인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사실은 내년 3월로 대충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전당대 시기가 앞당겨져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아마 안팎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동민 후보가 당 지도부, 특히 안철수나 김한길 대표하고 상의하지 않고 본인의 고민 끝에 타이밍 지키기 위해서 사퇴한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후에 한 2시쯤 거기 기동민 후보 쪽 선본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노회찬 후보하고 기동민 후보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 통화를 끊고 나서부터 기동민 후보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했고 점심 무렵에 오후 들어서면서 이렇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기동민 후보에게 거의 말을 붙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예. 결국은 저는 한 시간 정도 전에 한 2시쯤 대충 분위기가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네. 어쨌든 기동민 후보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당내가 폭망되는 유력 정치 젊은 세대, 차세대 정치인 중에 한 명을 네. 이 당 지도부가 결국은 무참히 참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기동민 후보에게는 오늘의 결단이 앞으로 큰 플러스가 약이 될 겁니다. 네, 예. 그렇긴 한데 정치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및 활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번 730 재보선 공천에 임하는 야당,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세는 대단히 아마추어적이었다. 이런 그렇죠. 비난은 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노회찬 후보가 이틀 전인 22일 날 24일까지 후보단일화를 하자. 응하지 않으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기동민 후보로서는 그것을 받아도 사약이고 거절해도 사약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단일화 협상의 키 자체를 주도권을 뺏기면서 사실 외통수에 몰렸던 측면도 굉장히 맞습니다. 크죠. 주도권을 먼저 쥐었다는 게 이렇게 중요했던 건데 상황을 그렇죠. 완전히 바꿔서 기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노 후보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웠겠죠. 그랬겠죠. 어쨌거나 갑자기 제가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잘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저쪽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될 거야. 뭐 이런 별로 전달이 안 되나요? 예, 정말 이제 언론들이 평했던 신의 한 수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예. 노회찬 후보로서는 사실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금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서울 노원병에서 예. 재선 이제 지역구로는 처음이었고요. 재선 의원이 된 이후에 사실은 그 떡값검사 명단 실명 공개로 해서 억울하게 의원직을 잃었으니까.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했었죠. 네. 노회찬 의원이 만약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네.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예. 좀 전반적으로 야권에 네. 또 정의당은 물론이거니와 네. 야권 전체 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 지형 변화에서도 상당한 상징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야권 내 재편. 그나저나 수원 영통의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사퇴했는데 기동민 사퇴가 당연히 영향을 좀 미쳤으리라고 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좀 선거 전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세 군데가 사실은 을, 병, 정, 이 권선, 영통, 팔달 이 세 군데의 큰 흐름들이 같이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지금 수원 건선 같은 경우는 백혜련 후보가 조금 다소 뒤지는 걸로, 상당히 좀 뒤지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팔달과 영통 이 두 곳에서 이 야당 후보들의 기류 변화, 전반적인 선거 판세의 흐름들이 좀 좋아진다면 사실 좀 같이 좋아질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중앙일보 조사가 며칠 전에 한번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아침 거 보니까 손학규 후보는 이제 뒤집은 걸로 나오고 앞서는 걸로
그다음에 그 지금 관심인 임태희, 박광원, 천호선. 네네. 이제 천호선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박광원, 천호선을 합치면 임태희보다 조금 오차범위 내지만 약간 앞서던데. 그렇죠.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오죠. 네, 그게 예. 앞으로 6, 7일간 어떤 변화를 겪을지. 더군다나 또 내일부터 사전 투표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갈 거고. 역시 또 피를 말리는 한 수들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그거 그렇고요. 오늘이 또 세월호 참사 100일 아닙니까? 예. 우리한테 10, 20, 100, 1000 이런 것들은 동양 정서에 대단히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 주호영인가 하는 저 정책위 의장분 새누리당에 계세요. 네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무슨 교통사고 뭐 이런 데다 비유를 했다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아침 회의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의 이제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특별법 논의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정치권 전체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특별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대상 보상 체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 네. 이 국가 배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당 입장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를 이렇게 특별법에 명시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가 이번 참사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잘못이 있는 주체이고 이게 결국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네.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국가의 배상 책임 부분을 이 특별법에서 어떤 식으로든 좀 제외하는 쪽으로 지금 큰 방향을 잡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그 속내를 좀 뭐랄까요? 부지불식간에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게 결국은 이게 교통사고에 비유를 한 게 이게 국가가 지금 보상 체계 논의하고 또 배상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가 배상할 게 아니고 원래 배상은 해당 회사 그러니까 청해진 회원이 해야 되는데 예. 거기가 돈이 없을 수 있고 그러니 국가가 먼저 그것을 대신해서 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또 보상도 따로 하고 나중에 이제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 교통사고에 비유를 한 건데 사실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KBS에서 이제 그 사단이 난 게 결국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했다가 이 사단이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주호영 정책위 의장의 의도가 뭔지는 알겠지만 정치인이고 특히나 지금 대구에서 3선 의원이기도 하고 여권 내에서는 그래도 나름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의원이고 또 특히나 정부 집권 여당의 정책 파트 입법 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총 지휘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주호영 정책위 의장의 오늘 발언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속마음은 그렇고 전체적인 맥락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100일째 되는 날 기자들도 다 보고 있는 오픈된 공간, 오픈된 시간에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말 한마디의 파장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아는 직종이 두 개 아닙니까? 정치인하고 그렇죠. 기자들? 네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네.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여권 내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이 평가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위 의장 방에 있는 주호영 정책위 의장의 보좌관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보좌관들도 딱히 이런 거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은 못하던데 어쨌든 취지는 이런 취지였다 이런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 더군다나 지금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정말 지지부진하고 새누리당이
이거 730 재보궐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정말로 이제 본색 드러내려고 눈치 보고 있는 거다. 시간 끌기 하는 거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 상황이고, 오늘이 또 참사 100일째 상징적인 날이기도 하고, 네. 이런 와중에 나온 얘기여서 저는 이 파장도 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따가 7시 반부터 집회하는데 거기에 그 네. 기름에 불섭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나저나 제가 대구에 주시들이 하도 많아서 헷갈리는데 네네. 술 마시고 골프장에서 술 마시고 맥주병 깨고 했던 그분 아니죠? 오늘 이 사람은. 거기는 주성영 의원이죠. 전 주성영. 의원. 여기는 네. 주호영. 예. 이름도 그리고 비슷하네. 거기는 또 검사 출신이고 이 주호영 의원은 또 판사 출신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공부들 열심히 해서 좋은 어렵다는 시험 본 사람들인데 그거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실제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일단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요? 예. 전화 불이 났겠지. 내가 잠깐 우리 청취자 게시판 재미있는 거 써주신 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 안 바쁜 벌꿀님이세요. 닉네임이 아무튼 기가 막히게 재치들이 뛰어나신데, 대구 수성을 주호영, 대구 달서병 조원진, 대구 북구을 권은희, 이상은 세월호 망언 새 XX.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하나, 청도 구미 성주의 상주 아닌가? 이완영.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자,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730 재보선이 당장 오늘 저녁부터 기류가 확 바뀔 텐데, 긴박하고 깊이 있는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함께 정가 이모 저모 들어봤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